이번 시간부터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미적분 쉬운 번째 시간, 정적분과 급수와의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학2에서 y는 fx와 x = a, x =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 s를 정적분을 활용해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방법은 a서부터 t까지의 넓이를 st라고 하면 a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넓이는 s의 t 플러스 델타 t가 됩니다. s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st를 뺀 이 부분의 넓이는 델타 s라고 씁니다. 식으로 쓰면 s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st를 뺀 넓이, 여기서는 넓이의 변화량인데 이것이 델타 s입니다. 이 델타 s는 델타 s를 표현하는 도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델타 t라고 할 때, 그리고 작은 높이를 m이라고 하고 큰 높이를 라지 m이라고 할 때 이 직사각형보다는 작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S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 라지 m 델타 t보다는 작고 작은 직사각형 스몰 m 델타 t보다는 크게 됩니다. 양변을 델타 t로 나누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붙이면 좌우변의 극한값이 f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t가 0으로 가므로 스몰 m과 라지 m은 t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이 값은 ft가 됩니다. 이 식에서 좌변은 s't의 정의식이죠. 따라서 s't는 스몰 ft,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라지 st는 스몰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 ft의 다른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면 부정적분끼리는 상수 차이만 나므로 라지 st는 라지 ft 플러스 적분상수로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식에 t에 a를 대입하면 sa는 fa 플러스 c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sa는 a서부터 a까지의 넓이이므로 0이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f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s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t에 b를 대입하면 sb는 fb-fa로 쓸 수 있고, sb가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가 됩니다. 또 fb-fa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결과죠. 그래서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sb가 a서부터 b까지의 넓이이므로 우변에 있는 a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한 결과가 a서부터 b까지 fx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y는 fx가 있고 x = a, x =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정적분 기호에 대한 설명도 했었는데, 정적분 기호가 바로 넓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dx는 가로를 뜻하고 fx는 세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fx dx는 세로 곱하기 가로, 즉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a서부터 b까지 합하라고 기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임의의 x에서 생기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s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적분이 y는 fx와 x = a, x =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임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 x = 1과 x =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것을 1에서부터 2까지 더한다고 했죠. 근데 y가 x제곱 플러스 1이므로 다음처럼 쓰고, 이것의 계산은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이제 계산하는데, 정적분 계산은 개수를 쓰고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하고 빼기, 플러스 개수를 쓰고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하고 빼기, 계산하면 3분의 10을 얻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3분의 10이 됩니다. 수학2에서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x 이퀄 2에서 x 이퀄 4까지 그래프와 x축이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로 쪼개서 이것들을 더해 넓이를 구한다고 했죠. 그림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쪼개서 그 도형을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조금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작게 합니다. 즉 매우 많은 수로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자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르면 그 도형의 넓이는 점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에 가까워짐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그려서 도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도형은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아주 작게 하면, 즉 도형을 아주 잘게 자르면 그 잘게 자른 도형의 넓이의 결과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와 같아짐을 이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 y =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 = 2, x = 4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아주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음을 앞의 그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한다고 수학 2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정적분 계산을 해서 구한 요 넓이값과 아주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을 써보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입니다. 이것은 넓이를 뜻한다고 했죠. 이거를 아주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dx는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직사각형 n개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를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전체 길이를 n등분했습니다. 이거를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그리면 첫 번째 직사각형과 마지막에 n번째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 중간에 임의의 직사각형은 k번째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 k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xk로 쓰겠습니다. 그럼 xk에서 y좌표가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fxk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하고 직사각형을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에 가까워지므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이거는 정적분 기호에서 인티그랄 2에서부터 4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델타 x에 n분의 4-2를 대입하고 xk를 대입했으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결국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이므로 이 값이 정적분한 결과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y는 fx와 x = a, x =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적분의 기호의 의미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a서부터 b까지 더한 것이라고 했죠. 이런 정적분의 표현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직사각형들로 나누므로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 b-a를 n으로 나눈 값이 되고 임의의 k번째에 있는 직사각형의 x좌표는 a 플러스 k 델타 x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직사각형은 fxk 곱하기 델타 x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에 근접해 갑니다. 이걸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에 점점 접근하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수학 2에서부터 얘기했죠. 따라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정적분이 있습니다.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계산하면 3분의 8이죠. 이 정적분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x = 0, x = 2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합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구간의 길이 2-0을 n으로 나눈 값이고 임의의 k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고 이런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잘개 쪽에 더하면 그것이 넓이입니다. 정적분 값도 넓이고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무한합도 넓이이므로 두 값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변을 계산해서 3분의 8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델타 x에 n분의 2-제로를 대입하고 여기서 fx는 x제곱이므로 다음처럼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괄호안을 계산해서 k하고 상관없는 n세제곱분의 8은 시그마 밖으로 빼고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3분의 8을 얻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계산값이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은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그래서 계산한 -4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정적분 값은 y는 -2x라는 그래프와 x = 0, x =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x축 아래에 있으므로 음의 넓이가 구해질 것입니다. 이 넓이는 아주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지고 아주 잘게 자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므로 앞에 리미트 시그마가 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구해지고 임의의 k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는 이렇게 구해지므로 세로의 길이는 그것의 함수값인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것을 무한히 더하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풀고 k하고 상관없는 -n제곱분의 8은 시그마 밖으로 뺍니다.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므로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4를 얻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계산하면 4분의 1이라고 했죠. 이 정적분은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가 x = 0과 x = 1 그리고 x축을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아주 잘게 쪼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임의의 k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델타 x고 세로는 fxk입니다.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무한히 더한 것을 뜻합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임의의 k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와 그때의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런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잘게 쪼개 더하면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넓이가 구해집니다. 계산해서 k와 상관없는 문자들을 시그마 밖으로 빼내고 시그마 k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결과는 4분의 1이 됩니다. 정적분 계산한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